유언 한마디. 이틀 전 90세 된 엄마의 생신이셨다. 골절 수술을 받고 아직 거동이 불편한지라 요란하지 않고도 흡족한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그림은 하나뿐인 아들 며느리가 두 분과 오붓하게 식사를 마치고 딸 집으로 옮겨 온 가족이 축하를 하기로 한 것이다. 평소 잔치를 좋아하신 엄마라 그냥 넘어가려니 서운해서였다. 하지만 시끌시끌 모여든 가족들 속에서 엄마는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다. 파티 여왕도 기운이 딸리니 성가신 모양이다. 그동안 나는 친구들의 단골 메뉴인 부모 병치레 얘기를 건성으로 들었다. 우리 집 유전자는 특별하단 근거 없는 오만함이랄까. 그래서 엄마의 골절은 내 자부심에도 쩍하고 금이 간 사건이 되었다. 여장부로 씩씩했던 엄마였지만 몸이 약해지자 더욱 급격하게 위축되셨다. 재활치료차 들린 요양병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까탈을 피우는 바람에 진상 환자 반열에 올랐을 게 뻔하다. 가족과 멀어져 우울해진 엄마도 엄마지만 94세 아빠도 문제였다. 아빠는 혼자 적적해서 안 되겠다며 엄마를 퇴원시키잔다. 요양병원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아빠는 그간 쌓인 말을 내게 털어놓았다. 자식이 5이나 되면서 엄마를 요양병원에 맡겼다는 게 못마땅한 눈치다. 사실 그 병원은 엄마가 미리 찜한 곳이었다. 친구 아들이 원장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이 들고 아파보지도 않은 내가 어찌 부모 심정을 알까. 그러나 내동댕이 친 듯 말씀하시는 아빠에게도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도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비상시국이라 서로 방법을 찾고 있으니 힘을 모아보자고. 게다가 효자였던 아빠 자식인데 설마 엄마를 모른 척 하겠냐고. 그러자 아빠는 작심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생 잘난 것 없는 남편이지만 이번 기회에 엄마를 살려보고 싶단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붓기도 그대로인 엄마를 아빠 손에 맡겼다. 90이 넘은 두 부모만을 집에 두려니 어린 자식 물가에 내놓는 심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엄마는 5 자식들의 효도를 받고 있다. 냉장고인 각 집에서 마련해온 반찬들이 그득해졌다. 거기에 아빠까지 알뜰한 간병인을 자처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는가. 헌데 엄마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말은 부부밖에 없다며 아빠 손을 치켜 올리지만 왠지 근심 어린 얼굴이다. 그래서 잘 살펴보니 엄마의 까다로운 관역을 아빠는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여태 운전대를 잡았던 엄마가 아빠에게 핸들을 넘겼으니 어찌 편하기만 할까. 엄마는 어떤 것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내면적인 것에 방점을 찍는 사람이라 외부적인 안테나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며 친구가 전화를 해도 바꿔주지 않고 걱정돼 찾아온 제자마저 현관에서 돌려보내고 말았다. 나날이 음식을 못 드시고 무기력해지자 참고 있던 아들이 아빠에게 벼르던 말을 용기내어 했다.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은 외려 엄마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직언이었다. 잘 해보려던 아빠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이딸 저딸 전화에 억울함을 토로하셨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서운하셨겠네요 라며 말을 이었다. 실은 엄마가 어제 저한테도 귓속말로 아빠가 폰을 압수해 살맛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지 뭔가. 하지만 여전히 아빠는 밤낮으로 보청기를 끼고 불침번을 서고 계신다. 아빠도 힘이 드신지 부쩍 고기에 집착하신다. 엄마는 이런 아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있다. 이젠 놀리듯 부르던 엄마의 초심이란 별명도 접어야 할 것 같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아빠는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걱정 말란다. 그런데 왠지 그 말이 더 불안한 건 왜일까?
하기사 90이면 많이 사셨다. 엄마 친구분들도 몇 분 안 남았다. 이젠 뭘 해도 호들갑 떨 일이 없긴 하다. 그런데 호들갑을 떨지 않으면 불효자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나는 아무래도 효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엄마를 보면서 내 죽음이 벌써 걱정이라면 유별난 걸까? 이참에 유언을 말하고 싶다. 만일 내가 90이 넘도록 살아 병들고 치매에 걸린다면 조용히 잠자듯 갈 수 있는 약을 달라. 죽음이란 목숨 태엽을 감은 인형이 멈추는 것 아니던가. 그걸 인위적으로 누리는 건 마지막 남은 입새에 집착하는 헛된 희망 같다. 죽음이 오면 기꺼이 땡큐 받아들이는 게 존엄사라 생각한다. 인간도 자연이다. 묵은 낙엽이 떨어져야 새잎이 돋는다. 그렇다면 나를 확장해 떨어짐에서 새로운 싹틈을 느껴보는 게 인생의 마침표는 아닐까 싶다. 삶이란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모래성을 쌓고 다시 부수며 웃고 노는 아이처럼 설거지를 할 때도 걸레질을 할 때도 내 체험을 만끽해보자. 그때 나는 온전한 내가 될 것이다.